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시점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빼놓지 않고 다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네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주제 밝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좀 어두운 내용인가요? 오늘은 밝고 어렵다를 떠나서 약간은 조금 학문적인 얘기. 우리 잠시 전에도 환율 시장 얘기 들었는데요. 네네. 오늘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렉시트 요즘에 또 화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국의 탈출이 될 텐데요. 뭐 EU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 말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2013년 초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 네. 캐머런 총리가 다보스 포럼 직전에 영국이 뭐 그동안 하는 건 많은데 정작 어떤 EU에 있어봤자 좋은 거 없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그러니까 빠져나오겠다 얘기하면서 네.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청어, 영국의 EU 탈퇴 의미를 쓰이게 된 것이 브렉시트란 말이 되겠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에 네. 국민투표에 붙여서 찬반하겠다 얘기하는데요. 그건 나중에도 말씀드렸던 올해 6월에 일단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브렉시트. 말씀 주셨다시피 6월 23일에 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 브렉시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그렉시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의 탈퇴 얘기. 한참 저희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랑은 이 브렉시트 느낌이 좀 확 달라요. 맞습니다. 그렉시트는 이제 못 사는 나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렉시트를 비롯한 남부 쪽에 좀 약간 어려운 나라들이 빠져나가는 거 그때도 네. 문제됐는데요. 이 브렉시트라는 거는 뭐 현실은 될 가능성을 떠나서 영국이랑 대표적 우량 국가 아닙니까? 독일과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량 국가가 만약 영국이 EU가 탈퇴해버리면 EU의 존재 가치가 많이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확실히 뭐 재정이 나빴던 국가냐 그리고 그 EU 안에서 핵심 국가냐의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조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이 영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지만 EU에 들어가 있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딱 지도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EU는 참고적으로 보면 28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EU는 이제 그 안에 중립국인 제가 알기엔 스위스 제외하고 웬만한 나라 다 들어있고요. 네. 유로존이라는 거는 그중에서도 유로 화폐 있죠. 유로 화폐. 유로화를 쓰는 나라인데요. 전부 다 쓰는다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9개 나라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유로존은 19개 국가. 그러니까 유로존은 EU의 큰 그 중에서 안에 선택된 나라가 되겠고요. 딱 보시면 이 노란색 나오는 나라들이 다 유로로 쓰는 나라인데요. 독일, 영국은 안 쓰고 있죠. 그 옆에 그러네요. 재미나는 건 영국이랑 아일랜드는 갈등이 있는데요. 아일랜드도 쓰고 있고요. 스웨덴이라든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쪽은 안 쓰게 돼요. 네. 크로아티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쵸. 물론 환전은 다 되지만 크로아티아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있고 이 노란색 나라 19개 국가가 쓰고 있는 것이 유로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유로존에서 EU에서 빠져나가느냐 얘기하면 네.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역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영국과 뭐 프랑스의 전쟁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그 유럽 대륙 간의 긴장 관계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네. 튜도 황제 때부터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 역사물 이런 게 영화 보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래서 영국 사람들 자체는 어떻게 우리 영국의 어떤 신사 나라가 어떻게 유럽의 저 대륙 이런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회의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유럽에 섞이는 것에 회의적 시각이 자체부터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결국 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EU에 있으면서 기부금도 많이 내고 뭐 돈을 많이 내는데 실제로 받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 생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러고 자꾸 하다 보면 못 사는 나라 도와줘야 되고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시리아 난민에서 난민들 많이 되고 네. 국제액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그냥 너희들 무분별하게 받으면 우리 영국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그 자기네들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막 배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빠져나오겠다 얘기를 한 거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일단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재정적인 압박, 뭐 부담도 좀 느끼고 또 그들만의 자부심에 훼손도 받아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브렉시트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브렉시트 말이 나오는 핵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돈 문제가 되겠죠. 돈은 내가 낸 만큼 행사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혜택 본 거 별로 없고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60억 유로 이상의 분담금을 냈는데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책임만 자꾸 지라고 그러고 못 사는 나라 도와주라 이런 시기에서 이거 되겠는데요. 빠져나오자고 얘기하는데 빠져나오면 또 그게 문제가 바로 해결되냐.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EU의 수많은 국가들이 프레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영국에도 많이 가 있는데 실제로 EU에서 탈퇴하고 나면 야, 영국에서 뭐 사업할 건 있냐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정치적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 찬반 논쟁도 심한 것이 바로 어떤 브렉시트에 관한 현실화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왔던 소식이죠. 또 뭐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EU와 영국이 합의했다. 뭐 이 얘기가 또 언론 보도로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관련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갖고 이제 28개 국가 이제 정상들이 다 모여서 네. 했어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영국 사람들이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원하는 게 뭐니? 같이 잘해보자. 뭐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친하게 지내다 자꾸 탈퇴하려고 그러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한 거예요. 달래주려고. 네, 달래주려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EU 영국에서 원한 거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좀 할석할 수 있게 해달라. 너희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외국 사람들을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복지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못 해주겠다 하면 그걸 좀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그 핵심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EU에 속해 있지만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서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면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 이외에 대해서 불평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네.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 그러니까 향후에 EU가 어떻게 될지, 유로존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나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 시각도 생겨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EU 측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영국의 요구 사안을 대부분 수용을 했죠.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영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달래주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쉐이프가드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뭐죠? 네, 세이프가드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표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비유로존에 대한 차별 금지가 금지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거든요. 비유로존 자기네는 유로존 안 쓰는 비유로존이니까 그쵸. 너희들 차별하지 말라. 근데 EU 입장에서는 야, 뭔 소리냐? 우리 EU는 한묶음이니까 너희들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유로화 사용을 강제로 하는 걸 폐지했고. 비유로국에 대한 거부권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 앞으로 유로화에 비사용하는 EU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얘기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가장 주권이네요. 중요한 것이 이제 유럽에 대한 복지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복지에 대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는 혼선이 불가피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 무조건 받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메르켈은 어쩌다, 프랑스는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 우선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좀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EU의 통일적인 정책 이런 것을 이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EU의 분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합의 일단 뭐 쉐이프가드도 나오긴 했습만관련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종지부되지는 않았어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6월 23일 날 영국에서 이제 EU 탈퇴에 관한 그 국민 투표를 하는데요. 네. 일단 잔류가 47%, 탈퇴는 33%인데 이게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4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떤 또 정치 경제적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건 이슈거리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EU의 앞날이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 같다. EU의 앞날이 순탄치 않고 유로존에 대한 사용하는 국가가 줄어들었으면 만화는 줄어들수록 유로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실제로 유로 캐리했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임원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일단 영국 내에서도 뭐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도 분명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이 이슈 잘 추적하시면서 예의주시하길 바랍니다. 오늘 N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딱 이거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